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 외전. 네, 필살기 고수회전의 두 고수님을 소개합니다. 역발상 전략가 김현우 고수님과 백전불태 공략가 나성민 고수님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펄펄 끓는 중국 증시에 반해 국내 증시는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김현우 고수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 투자자들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급적인 우려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밸류업 종목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밸류업 ETF가 11월 4일 날 이제 상품화돼서 거래가 이제 상장이 돼서 거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성격을 감안했을 때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밸류업 구성 종목 중에서 제 조건 검색식에서 이제 선별되기도 했던,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나성민 고수님,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네, 일단은 먼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삼성전자 매도세가 좀 크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대 지수를 보시면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관련 소비재들, 이런 전체적인 섹터의 수급이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하반기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 외인들의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바이오 섹터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와 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단순한 모멘텀이나 재료 플레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또는 향후 임상 데이터 발표,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더 우리가 바이오 섹터는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고수님과 함께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김현우, 나성민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고수들만 따라가면 수익 실현할 종목이 보인다. 먼저 김현우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자, 고수님, 밸류업 100종목 가운데 고수님의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 선별해 오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신 걸까요? 네, 일단 먼저 적자 기업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일단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좀 기본적으로 봐야겠고요. 저만의 또 검색식, 조건 검색식의 그 조건들에 부합한 종목들만 좀 선별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제 검색식에 선별된 또 원전 관련주 꼭사주가 지난 방송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이후에 좀 30%대 상승하는 이런 좋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자세한 검색식 조건까지는 모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 커뮤니티에 오시면 이제 제 검색식에 선별된 종목 공유는 물론이고 또 종목 진단까지 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식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자, 오늘 과연 밸류업 100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는 원전과 송변전 등의 전력 설비 정비 사업과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전력 설비 정비 시장에서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또 이제는 해외 시장까지 확대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전 KPS가 밸류업 구성 종목에도 포함이 되면서 앞으로 글로벌 원전 증설에 대한 이런 정비 수요 확대에 따른 이런 기대감이 앞으로의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전 사업의 청신호가 켜지면서 추가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 KPS 2분기 실적은 어땠고 또 3분기 실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전 KPS의 이제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4.5% 그리고 52.3% 증가한 4,286억 원과 74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원자력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3% 증가한 1,69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매출 증가를 좀 견인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 원자력 발전소의 계획 예방 정비 공사 준공 호기 수는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개 호기 증가했기 때문에 국내외 원전 설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3분기 실적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하반기에 또 주목해 볼 만한 빅 이슈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뭐 남아있는 이벤트가 있을까요? 네, 이제 데이터 센터발 이런 추가 전력 수요에 힘입어서 원전 증설 기조가 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팰리세이드 원전과 일본에서는 시마네 2호기의 재가동이 발표가 됐었고요. 서유럽과 캐나다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재추진이라든지 또 가동 연장 계획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동사의 수출 기반의 이런 원전 정비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근데 밸류업 종목의 첫 발걸음이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합니다. 한전 KPS도 주주환원 정책 시행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안정적인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 수요를 생각한 이런 투자자들이 그래서 3분기 중에 좀 선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과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동사의 주가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을수록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한전 KPS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좀 어려웠지만 일단은 한전 KPS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최근 시장 많이 어렵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략 61선 구간인 이런 강한 지지선 역할을 31선과 61선 이 두 구간이 강한 지지선 역할을 계속 이어지면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조정 시 좀 매수 유효한 구간이 31선과 61선 1차와 2차 진입의 관점으로 매수에 있어서 좋은 적기가 31선과 61선 지지 구간에서의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이후에 이제 원전 이슈에 따른 이슈가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경우에는 현재 44,000원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47,000원 이상 돌파 이후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5만 원 선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이런 실적 성장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단 5만 원 선에서 1차적으로 분할로 수익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향후에 좀 더 높여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밸류업 100종목 가운데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파크 시스템스는 나노 계측 장비인 원자 현미경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령, 원자 현미경이나 이런 첨단 계측 장비들이 다양한 좀 산업에 적용이 되면서 매출처가 확대되면서 실적 성장이 이어지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관련해서 이런 원자 현미경이 많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후공정 역시도 좀 미세화가 진행이 되면서 원자 현미경 적용처가 더욱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이제 원자 현미경을 연구해서 현재는 전 세계 원자 현미경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원자 현미경 전 세계 1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 거의 다 사용한다고 해도 무방한 걸까요? 네, 일단 여러 연구 기관이라든지 뭐 이제는 연구 기관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IBM을 비롯해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이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2분기 중에 좀 TSMC향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위한 수주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초도 물량 납품 이후에 좀 추가 수주 가능성이 현재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파운드리 고객사야 이제 수주에 대한 이슈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미세화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는데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도 구리 패드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까지 좀 그 미만까지 미세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의 반도체 공정력 원자현미경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원자 현미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공정 외에도 또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까요? 네, 이제 디스플레이와 전자부품, 이런 바이오 등의 이런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동안 없던 원자 현미경 수요가 없었던 곳에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현재 전자 현미경이 주로 쓰이는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서 이런 원자 현미경이 점진적으로 전자 현미경을 대체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계속 우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이어서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이런 다양한 분야로 원자 현미경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동사 역시 중장기적으로 회사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양한 산업군에 쓰이면서 수요도 굉장히 증가했을 것 같은데요. 실적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동사의 이제 2분기 실적 말씀드리자면 이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비 13%, 또 26% 증가한 447억 원과 12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산업용 장비의 출하 증가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큰 폭의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습니다.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을 아울러서 이런 미세화 트렌드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동사의 원자 현미경에 대한 이런 신규 수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 또한 이런 상저하고의 실적 패턴으로 호실적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또 주가는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차트를 보면서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 저항선을 여겨졌던 대략 19만 5천 원 선, 이 구간이 좀 박스권 상단 저항선이 여겨졌는데 계속적으로 좀 돌파를 진행을 하면서 신고가 영역인 20만 원대 구간을 진입을 지금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평선 구간이 현재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저가 매수세 눌림목 구간에서 대략 18만 원 중반선부터 눌림목을 자주 형성하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 상단선 저항으로 맞닥뜨리고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18만 원 중반선에 좀 매수 적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걸 좀 바람직해 보인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이런 TSMC 관련해서나 또 추가 수주 관련 이슈 모멘텀이 부각될 경우에는 20만 원, 21만 원 선 신고가 영역을 돌파한다면 23만 원 선까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현우 고수님과 함께 밸류업 100종목 중 검색식에 선별된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김현우 고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섹터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종목도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밸류업 100종목 중 김현우 고수님의 검색식에 포착된 세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동사는 이제 항공기와 우주선, 위성체 및 발사체 부품에 대한 이런 설계나 이런 제조 그리고 판매 사업까지, 이런 정비 사업까지, 이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이런 훈련기나 이런 전투기 등의 방산 사업과 더불어서 소소형 위성 및 재사용 발사체 등의 이런 우주 모빌리티 사업까지 좀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주식시장에서 믿을 거는 방산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주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수주 현황 어떤가요? 네, 이제 수주 현황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서 최근 또 부각되고 있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글로벌 방산 시장에 대한 이런 수요 확대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방산 수주 훈풍으로 이런 체질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도 21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좀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에 대한 이런 미래 성장 모멘텀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주가는 저평가된 구간에 놓여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인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국내 대형 방산 업체들의 좀 강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 수출 수주 프로젝트들이 좀 기대했던 시점보다 늦어지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다소 미흡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2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자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약 8,900억 원, 74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 그리고 785% 성장세를 보이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이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산뿐 아니라 이런 기체 사업의 구조적 성장이 좀 이뤄지면서 수주 잔고도 23조 원까지 증가를 했고 민항기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기체 부품 호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또한 전 사업 부문에서 외형 성장이 계속되는 수치가 나와줄 것으로 좀 전망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하반기 실적에 기여할 만한 이슈가 또 있을까요? 네, 하반기 실적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좀 늦어졌었던 이런 폴란드와 말레이시아향 FA50 완제기 수주 매출이 좀 인식이 되고 또 수출이 또 견인하는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3분기 실적 반영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조 7천억 규모의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양 수리온 헬기 수주 이게 계속 늦어졌었는데 이런 1조 5천억 규모의 또 우즈벡향 FA50 계약 체결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주 계약들이 많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계약 체결 여부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스타쉽의 첫 해외 협력 논의 대상으로 한국을 택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동사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이슈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우주항공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도 어떨지 궁금한데요.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네. 한국항공우주가 현재 52,000원대 지금 보합권 속 등락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5만 원 선에서 6만 원 선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이 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락이 지속되는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수주 잔고라든지 또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성장, 우주 산업 성장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함께 고려할 경우 현재 박스권 하단선에 위치해 있는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된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여력이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여지고 1차적인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자 박스권 상단선이었던 대략 6만 원 선에서 수익 실현 관점을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6만 원 선 저항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시에는 신가 가격대인 64,000원 선, 63,900원, 64,000원 선에서 이 구간에서 목표가를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100종목 가운데 3종목만 알기에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운가요? 너무 아쉬운데요. 뭐 더 준비하신 거 없으실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이제 밸류 구성 종목 중에서 제 검색식에 잡혔던 종목들인데요. 네. 오늘 이제 밸류 구성 종목 중에서 가장 최근에 제 검색식에 잡힌 제약주 한 종목을 꼭사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김현호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현호 고수님의 제약 관련 꼭사주 어떤 기업일까요? 네, 꼭사주는 일반 의약품이나 이런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력 제품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제약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 꼭사주가 만든 제품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네.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힌트를 제대로 주신 것 같은데 제약주들이 상반기 내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상반기에는 제약주들이 고금리 기조의 최악의 시기를 좀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업황과 이런 수급 우려가 컸지만 실제로 실적이 잘 나왔던 제약주들도 덩달아서 주가 하락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꼭사주로 말씀드렸던 제약주도 결국 실적 성장성이 최근 들어서 실적이 생각보다 예전대도 계속 잘 나오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오늘 가져온 꼭사주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역시도 점진적인 이익률 성장에 있습니다. 2분기 꼭사주의 2분기 매출액 은 2,035억 원, 또 영업이익은 19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각각 9.5%, 그리고 영업이익은 48.9%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분기에 광고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동사 역시도 2분기 광고비가 200억 원 규모로 비용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3분기 실적에는 보다 더 큰 이익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꼭사주 뷰티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약사들이 뷰티 사업을 확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뷰티 사업 역시도 좀 중국으로 굉장히 좀 국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뷰티 시장 영역이 한류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뭐 중동, 동남아 등으로도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한류 인기 때문에 뷰티 사업이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동사의 홈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 출시입니다. 최근에 많은 제약사들이 뷰티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동사 역시도 주력 제품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원재료를 활용한 이런 주름 개선 화장품을 출시해서 높은 판매량과 함께 한번 이게 크게 흥행과 함께 히트를 시켰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지난해 가정용 미용기기 출시 이후에 첫 해에만 2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던 만큼 고가형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 출시에 대한 이런 매출 성장 기대감은 하반기 동사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꼭사주가 뷰티 디바이스까지 진출한 줄은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또 영위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네, 꼭사주가 이제 뷰티 사업을 비롯해서 헬스케어 제품 분야의 성장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해외 진출입니다. 동사의 헬스케어 제품이 국내는 물론 해외 지역까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오프라인 매장 입점점 건수 또한 1분기 1,600여 개에서 2분기에는 3,000여 개까지 증가세를 보였고요. 의약품 역시도 수출 부문에서 50개국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체 매출에서 10% 이상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제품의 이런 해외 판로는 계속해서 이 기존의 제품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판로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높은 인지도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주가도 좀 안정적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꼭사주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에는 제약주도 전반적으로 최악의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과거에 호황기를 지나서 사이클상의 계속적으로 우하향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다가 이제 제약주들이 상반기부터 대체적으로 이제 고금리 영향으로 이렇게 하락 흐름이 이어지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된 이후에 좀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차츰 이런 중장기 추세가 전환되어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다가 상반기 동사의 주가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좀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글로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컨센서스가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제약주들의 전반적인 우호적인 수급 개선과 동사의 헬스케어 실적 성장성 및 밸류업에 대한 또 수급 수혜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 대비해서 대략 30% 이상의 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현호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현호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지표입니다.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보조 지표로 오늘은 파라볼릭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파라볼릭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속 변수를 고려해서 가격 변화에 따른 추세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과 같이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설정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보조 지표 추가 설정 방법도 있지만 기본 차트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강세, 약세 적용으로 파라볼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함께 고려해서 강세와 약세 추세에서의 진입과 그리고 매도 시점을 함께 살펴가면서 활용한다면 단기 저점과 고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용이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시로 SK 하이닉스의 일봉상 파라볼릭 강세 약세 추세 패턴을 적용했을 때의 주가 차트 흐름입니다. 주가 추세는 연속성을 보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파라볼릭 강세 초입 구간 진입 시에 매수를 진행하고 이후 약세 패턴으로 전환하는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파라볼릭 지표를 활용해서 단기 수익 성과를 높여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횡보세를 보이는 구간보다는 최근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안정적으로 진입 시점과 매도 시점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주봉과 월봉상의 추세가 강세 구간인지 약세 구간인지 파악을 해나가면서 기본 설정되어 있는 수치가 아닌 가속 변수 등의 세부 수치를 조정해가면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매수와 매도 기준을 잡아가는데 가장 용이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